한 대학생이 새벽 PC방을 나와 ATM에서 현금을 뽑은 뒤 단 10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자취방 근처에서 꺼졌지만 그는 결코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라 지역대학교 남학생 실종 미스터리의 미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이 영상에 사용된 이름은 전부 가명이 사용됨을 밝힙니다. 2006년 6월 전라 지역의 한 국립대학교 캠퍼스는 여름 학기에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도윤 씨도 있었습니다. 이도윤 씨는 당시 24살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교수들과 동기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키가 175cm 정도였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원만했습니다. 그는 캠퍼스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도윤 씨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했으며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는 특히 온라인 게임을 좋아했고 주말 저녁이면 자주 학교 근처 PC방을 찾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2006년 6월 10일 토요일 이도윤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캠퍼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밤에는 자취방에서 쉬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그는 친구 박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도윤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고 주로 게임과 다음 주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 이도윤 씨는 자취방을 나섰습니다. 시각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근처에 있는 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PC방은 그가 자주 이용하던 곳으로 자취방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PC방 출입 기록에 따르면 이도윤 씨는 새벽 1시경에 PC방에 들어갔습니다. PC방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도윤 씨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혼자 왔고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PC방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고 이도윤 씨를 포함해 서너 명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도윤 씨는 새벽 4시 40분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약 3시간 40분 동안 그는 같은 자리에서 게임에 몰두했고 중간에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PC방 주인은 이도윤 씨가 퇴실할 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요금을 계산하고 평소처럼 조용히 PC방을 나섰다고 합니다. PC방을 나선 이도윤 씨는 근처에 있는 ATM으로 향했습니다. 시각은 새벽 4시 45분경이었습니다. ATM의 CCTV에는 그가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고 서두르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도윤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새벽 5시경 자취방 근처 대로변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낸 후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취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오후 이도윤 씨의 친구들이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자거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자 친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씨와 다른 친구 한 명이 이도윤 씨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고 집주인에게 부탁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고 이도윤 씨의 짐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가출이나 외박으로 생각했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이도윤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도윤 씨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도윤 씨의 휴대폰은 새벽 5시경 자취방 근처 대로변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시각이 새벽 4시 45분경이었으니 약 15분 후였습니다. ATM에서 자취방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는 집에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취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TM에서 자취방까지의 동선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그 구간의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ATM 이후 이도윤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CCTV가 많지 않았고 사각지대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사각지대를 통해 이동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이도윤 씨가 인출한 10만 원의 용도를 조사했습니다. 왜 새벽 5시에 현금을 인출했을까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그날 새벽 그 시간대에 이도윤 씨를 만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무언가를 구매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PC방 주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PC방 주인은 40대 남성으로 그 PC방을 운영한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그는 협조적이었고 이도윤 씨가 평소처럼 게임을 하고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진술에 몇 가지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 PC방 주인은 이도윤 씨가 혼자 왔고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도윤 씨가 PC방을 나갈 때 누군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또한 그는 당일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일부 시간대에 영상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PC방 주인은 기술적 문제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PC방 주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도윤 씨가 PC방을 나간 후 계속 PC방에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PC방 주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점점 비협조적으로 변했고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경찰은 이도윤 씨의 일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교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의학과는 공부량이 많고 어려운 학과로 알려져 있지만 이도윤 씨는 성실하게 공부했고 성적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수의사가 되어 동물병원을 개업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도윤 씨는 밝고 성실한 성격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이도윤 씨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진술도 비슷했습니다. 이도윤 씨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특별한 고민이나 문제는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실종 전날 함께 저녁을 먹었던 친구들은 그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고 다음 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도윤 씨의 교우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거나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빚도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없었고 연애 문제로 고민한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도윤 씨의 컴퓨터와 휴대폰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컴퓨터에는 주로 게임 파일과 수업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도 평범했습니다. 게임 관련 정보, 수의학 관련 자료, 뉴스 등을 검색했을 뿐입니다. 자살이나 실종과 관련된 검색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도 분석했습니다. 실종 전 일주일간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통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나 의심스러운 통화는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도윤 씨의 은행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인출한 10만 원이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거래도 없었습니다. 계좌 잔액은 6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특별한 이상 거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캠퍼스 주변, 이도윤 씨가 자주 다니던 곳, ATM에서 자취방까지의 동선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견도 투입되었고 근처 야산과 저수지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윤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배낭이나 소지품,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실종설이었습니다. 이도윤 씨가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학업도 잘하고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았으며 특별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사전에 준비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짐은 모두 자취방에 그대로 있었고 여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설이었습니다. ATM에서 자취방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가설을 약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 피해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되거나 살해당했을 가능성입니다. 경찰은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습니다. 특히 PC방 주인의 모순된 진술과 비협조적 태도가 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PC방 주인의 알리바이도 명확했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이도윤 씨가 새벽에 인출한 10만 원의 용도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돈을 준비한 것은 아닐까요? 협박을 받았거나 빚을 갚아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도윤 씨는 누구에게도 협박을 받지 않았고 빚도 없었습니다. 2007년, 2008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도윤 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에 출연해 아들의 소식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분석하고 여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PC방 주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이도윤 씨가 자발적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당시 수집된 증거물들을 다시 분석했지만 새로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무연고 사망자 기록도 확인했지만 이도윤 씨와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든 지금도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도윤 씨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건 발생 후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도윤 씨는 왜 새벽에 현금을 인출했을까요? 그는 누구를 만나려 했던 것일까요? ATM에서 자취방까지 탄 5분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PC방 주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도윤 씨는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2006년 6월 11일 새벽 한 대학생이 ATM에서 현금을 뽑은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과연 진짜 벌어졌던 사건일까요? 아니면 한편의 픽션일까요? 그 해답은 영상이 공개된 3일 후에 댓글과 설명글에 밝혀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해당 영상이 진짜 사건인지 가짜인지 알림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